시간에 선생님하고 대기 안정도와 구름을 쭉 이어가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했죠. 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좀 더 한번 공부를 한번 잠깐 더 다시 상기를 해본다면, 자, 이렇게 간단하게 기운을 그려볼게. 자, 여기가 기온이고 여기가 높이였었어요. 자, 그랬을 때 주변 기온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주변 기온이 이렇게 돼 있어. 자, 주변 기온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단열 감률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게 단열 감률이야. 단열 감률은 상승하려는 공기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때 매우 안정한 구름을 나타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더 재밌는 한번 모습을 보여줄게. 만약에 주변 기온이 이렇게 됐다고 해보자. 이렇게. 이게 주변 기온이야. 이야, 말이 돼? 자, 그런데 수변 단열 감률이든 뭐 건조 단열 감률이든, 자, 이게 건조 단위 감률, 이게 수분 단위 감률이요. 어떻게 해도 어때요? 얘는 어떻게 해도 어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도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매우 어떤 곳에서도, 여기서 시작하는 건조 단위 감률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시작하는 수분 단위 감률이라 하더라도, 어디서 시작하는 감률이라 하더라도, 요거는 다 위로 올라오고 위로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어떤 지층이든 매우 그 자리로만 계속 오려고 하는 매우 어떤 층이 되는 거야? 절대 안정한 층이 된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여기 기온이고 높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된 층이, 주변 기온이 있다고 가정해볼게. 이렇게 된 층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된 층이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부분은 건조 단열이든 수분 단열 감열이든 어쨌든 무조건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여기는 어때요? 굉장히 안정한 층이 될 거예요. 자, 굉장히 안정한 층이 될 겁니다. 절대 안정층이 될 거예요. 이 위에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밑에는 보나마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 안정층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를 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선생님? 자, 나타날 수 있어. 자,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지층을 우리 이런 기층이죠, 공기층, 이거를 우리가 역전층이라고 보통 불러주거든요. 기온의 역전층이라고. 자, 이게 왜 일어나는지 잠깐만 다시 한번 보면, 선생님하고 그림을 한번 다시 볼게. 좀 지우고서. 자, 저희가 왜 기온의 역전층이라는 선생님 지금 이름을 붙였냐면, 여러분들 한낮에는 해가 뜨죠, 그죠? 해가 떠서 되게 뜨거울 때는 어떻게 온도가 배치가 될까요? 자, 이렇게 온도가 배치가 될 거예요. 이게 뜨거울까, 주변 기온이. 자, 그러다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해가 떨어지면 이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땅부터 차가워지면서 온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 떨어지다가 완전히 가장 새벽때야말로 이 그래프의 모양이 완전히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자, 이렇게 생기는 상황. 자, 이 상황이 바로 새벽에 많이 발생하죠. 자, 이것을 기온의 뭐라고 불러? 기온의 역전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기온의 역전층은 여러분들 매우 뭐한 층이라고 보면 되겠어. 매우 안정한 층이에요. 따라서 새벽에 여러분들 공기가 확산 잘 된다 안 된다? 공기가 확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새벽 공기가 되게 상쾌한 것 같은 거는 온도가 차가워서 그런 거지 공기가 깨끗해서 그런 건 아니야.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어떨수록 이 역전층이 잘 생겨? 바람이 안 불수록,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불면 여기 섞여버리니까 바람이 안 불수록 잘 생겨. 일교차가 어떨수록? 일교차가 클수록. 왜냐하면 여긴 뜨거웠다가 새벽엔 추웠다가 이러면 훨씬 더 많이 잘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시험에 아주 잘 나왔던 부분인데, 기온의 역전층이 잘 생길수록 여러분들 바로 매우 안정한 층이 잘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이러한 조건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기가 되게 안 좋아집니다. 근데 새벽에 운동하는 거 그렇게 추천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대기 안정도의 기온의 역전층까지 얘기를 했고,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안개라고 하는, 구름은 안개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여러분, 정확히 구름하고 안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기는 원리도 그렇고요. 물론 구름은 단열 팽창해서 기온이 떨어지는 관계로 해서 많이 생기는 거지만, 안개는 어떤 수증기가 공급되어서도 생기기도 해요. 어쨌든 구름이나 안개는 무엇이
수증기가 뭘로 변한 결과예요? 수증기가 그렇죠. 물방울로 변한 결과예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즉 응결한 결과다. 그럼 무슨 차이만 있을 뿐? 그래, 그냥 높이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고 안정도와 구름, 안정도와 안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안개는 높이 차라고 그랬죠. 구름은 하늘 높이, 안개는 땅 근처에서 생기는 거죠. 자, 이 안개 종류에 5가지가 있습니다. 와, 선생님 이것도 외워야 되나요? 자, 외울 필요가 없는 걸 잘 보면 알 수 있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안개가 생기려면 결국엔 물이 응결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물이 응결되려면 여러분들 이 비커에 물이 가득 차야 되겠죠. 자, 여기에 물이 요만큼 있다고 가정해 볼게. 물이 요만큼만 있어요. 자, 이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2가지 방법은 뭐겠어? 첫 번째, 비커에 물을 더 부으면 됩니다. 그죠? 수증기가 공급되지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이 수증기만으로도 포화시키려면, 다시 한번 응결시키려면 비커를 작게 하면 되겠죠. 그죠? 비커를 작게 하려는 방법은 뭐가 있어? 기온을 낮추면 되죠.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니까 비커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그렇죠? 자, 2가지 방법으로 채우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복사라는 말 나왔네. 복사, 안개. 그래서 복사는 바로 열의 전달 방법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또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 말은 뭐야? 태양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를 쭉 받았던 오후에는 어땠어? 오후에는 온도가 올라갔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이상 오지 않고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만 나가기 때문에 복사 냉각에 따라서 지표면에 무엇이 하강해? 기온이 하강하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비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역할인 거지. 아하, 이게 바로 복사 안개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온도 떨어져서 많이 보는 안개가 바로 복사 안개입니다. 새벽 안개 헤치며 달려가는 이 노래 있잖아, 그지? 요게 복사 안개. 자, 그 다음 이류 안개라는 게 있어. 자, 이류. 자, 온난수빈한 공기가 어디를 지나? 차가운 지표나 해수 위로 이동할 때 형성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래, 그렇습니다. 자, 여기 그림 잘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림 보시면 어떻게? 온난수분한 공기가 차가운 지표나, 자,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면 차가운 지표로 올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운 지표로 올 때는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비커가 포화 상태로 가겠죠, 그죠? 또는 차가운 해수로 가도 어때? 비커가 작아지면서 결국엔 포화 상태 되겠지. 그렇죠? 따라서 이류 안개는 바로 온도가 하강하면서 생기는 거랑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공기의 냉각이라는 얘기에 제목이 붙은 거죠. 세 번째, 활성안개. 활성안개? 여러분들 활성안개 별거 아니고요. 우리 팬현상 배웠죠? 여기 산에서 타고 올라가면 구름 생겨 안 생겨? 생겨. 선생님 이건 구름이지 안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산에서 사는 사람이 보면 이건 안개예요. 내가 아까 뭐라 했죠? 구름과 안개는 똑같다고 그랬죠. 높이 차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상에서 본 사람이 볼 때 이건 구름이지만 산 중턱에 사는 모털도사가 볼 때는 뭐다? 이거는 안개입니다. 이 안개를 활성안개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야? 단열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떨어져서 생긴 구름이자 안개였죠. 그죠? 따라서 3가지 공기의 냉각에 의한 겁니다. 자, 2번째는 뭐야? 수증기의 증가. 딱 2개죠? 이것도 이미 한 거야. 전선안개가 뭐지? 전선 부근에서 약한 비가 내린다. 뭐야? 여러분들 전선 2개 있죠? 한랭과 온난. 여기 비 내리죠? 비 내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비 내리고 난 후에 안개 끼는 거 본 적 있죠? 되게 좀 상쾌하고 뭔가 영험한 느낌의 그런 비 온 후에 안개 멋있잖아, 그죠? 수증기 공급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비 내리니까. 증발안개 또 뭘까요? 증발안개 따뜻한 물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특히 선생님 일본에 가서 길링코 호수라는 데 가서 봤더니 일본의 호수인데 그 호수가 온천이에요. 근데 이 녀석을 새벽에 가서 봤더니 여기서 막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더라고. 이게 뭐 증발 안개겠죠? 여러분들 그 따뜻한 목욕탕 가면 야외 온천탕 있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 거기 가면 겨울에 모락모락 김 나잖아요. 김이 우리 눈에 보이죠? 그 김이 바로 안개입니다. 이런 걸 증발 안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안개까지. 안개 좀 재밌죠? 안개는 구름과 똑같다. 높이 차만 있을 뿐이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기온의 역전층. 기온의 역전층 언제 잘 생기죠? 그렇습니다. 새벽에 잘 생긴다. 그럼 기온의 역전층이 잘 생겼을 때 그때 또 안개도 잘 발생하는데 대표적 안개가 바로 복사안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늘도 간단하게 이번 시간 간단하게 안개와 그 다음에 역전층 여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기역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